이재명과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본인들이 거저먹었었던 두 지역구를 우리 국힘에게 그냥 내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감이 오시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을 국민의힘으로 들였습니다. 지난주부터 김영주 의원과 접촉해 영입 물밑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김영주 의원 혼자만 입당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원 1,500여 명과 함께 입당을 할 예정이라고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는 약간 이것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훌륭한 총선 전략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영등포구 갑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등포구 갑은 지난 2012년 이후 단 한 번도 우리 보수당에서 승리를 차지했던 적이 없는 그런 불모지예요. 국힘의 공관위원회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용주 의원이 탈당을 시사하기 전에는 이 지역에 도대체 어떤 사람을 공천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선수로 내보내야 이 12년이 넘는 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던 찰나 이 지역을 거의 꿰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민주당 김용주 의원의 탈당 소식을 듣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생각을 한 것이죠. 아예 후보 자체를 우리 국힘으로 끌고 오면 해결이 되겠구나. 김영주에 대항하는 선수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김영주 그 자체를 영입해 우리 보수당의 의석수를 하나 늘리면 될 일이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그 전부터 인터뷰 등을 통해서 김영주 의원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몇 번 했었거든요. 민주당 이재명을 향해 도대체 왜 김영주 의원 같은 분이 하위 20%에 포함되는 것이냐. 그분은 굉장히 상식적인 분인 것으로 아는데 안민석이 국회에서 개소리를 할 때에도 굉장히 정중하게 안민석의 발언을 자르기도 하고 그로 인해 개딸들의 공격에 시달렸던 분이며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분인데 도저히 하위 20%에 포함될 그럴 분이 아닌데 이재명 당신은 도대체 뭔가, 오히려 하위 20%에는 당신 이재명이 해당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면서 김영주를 컷오프한 이재명을 공격함과 동시에 깊은 상심에 빠진 김영주 의원을 바깥에서 다독이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했었단 말이에요. 다들 기억하시죠? 전 이러한 발언들이 전부 다 한동훈이 김영주가 컷오프 당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직후부터 이미 머릿속에 그려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라면 친명에 포진되어 있는 개딸과 융합되어 있는 그런 비상식적인 인물도 아니고 물론 몇 가지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아예 영등포구 갑을 또다시 민주당에게 내줄 바에야 이 김영주 의원을 다독이며 보호해주고 데려오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대로 그 자리 영등포구 갑에 공천을 주고 김영주를 다시 당선시킨 후 총선 전체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자그마한 포석을 또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게 한동훈의 총선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수 국민의힘 입장에선 한석 한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진짜 지면 끝장이라는 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판이 일더라도 이상민 의원 그리고 김용주 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이었던 사람들을 영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민도 그렇고 김용주도 그렇고 그들의 지역구에서 그들은 거의 왕입니다. 왕.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 한번 여기 보세요. 지난 2004년 이후 약 20여 년간 이 지역구는 주인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즉 우리 보수 진영에서 단 한 번도 승기를 올렸던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로선 엄청난 험지라는 거죠. 근데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바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친명도 아니며 게다가 이재명과 개딸들에게 온갖 공격을 받아와서 탈당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탈당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을 벗고 직접 찾아가 이 사람을 영입을 한 겁니다. 선수를 골라 대전 유성구 의뢰 이상민에 대적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게 아닌 이상민 자체를 영입해서 아예 의석수를 안전빵으로 하나 늘리자, 이 생각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 거라고요. 이재명과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본인들이 거저먹었었던 두 지역구를 우리 국힘에게 그냥 내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한동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 건지 감이 오시죠? 물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지. 어쨌든 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있던 사람들이고 지난 20여 년이 넘게 민주당에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니까. 자, 근데 총선에서 지고 이재명이 득세하면 지금 대한민국 목이 잘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좀 더 추후에 이기고 나서 생각해도 될 걸 지금 굳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또다시 득세하면 진짜 한국이 망하는데? 이 사람들 국힘에 오래 있다 보면 당론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상황이 계속해서 올 거고, 그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 엔간하면 우리 당에 서서히 물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언짢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현주 주고 이상민 얻었다. 이 얼마나 좋은 거래입니까? 물론 거래는 아니지만 박쥐 그 자체인 이현주, 이재명이랑 이렇게 손잡는 거 여러분 보셨죠? 보수당에 몸담고 있었던 자가 어떻게 이재명의 손을 잡고 실실 쪼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런 찌끄레기 내주고 이상민 그리고 국회 부의장 김용주 얻었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에게 플러스로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커리어만 봐도 이상민은 뭐 5선 의원에 김용주도 4선 의원이에요. 우리가 이득이라고. 우리가. 이현주는 경선에서 이기고 공천을 받는다 할지라도 안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상민과 김용주는 해당 지역구에서 당선 안 되긴 약간 힘들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믿을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을 했었죠. 그중 이기는 공천을 이상민과 김용주의 영입으로 실천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을 했지만 범법을 저지르고 꼼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일단 이기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던져져 있다라고 봐요. 대전 유성구 을이나 서울 영등포구 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선거를 준비했던 분들이 계셨을 테지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과 저 개딸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또 등장한 종북 세력들, 이 모든 이들을 이번 기회에 막아야 하는 만큼 그분들도 이해를 해주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